원수로 헤어져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 악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헤어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신의 선택을 실패로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택했던 모든 것, 하나에 귀중했던 관계에 대한 완전한 그냥 실패로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어떤 절충을 할 수 없어서 헤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이나 다만 노력만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거에 따른 감정은 본인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은 명분을 분명히 갖지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그것을 그냥 본인들이 각자가 소유한 상태로 헤어지는 것은 그러기로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감정들을 서로가 품고 헤어져야 된다는 결론은, 그것은 각자가 선택의 어떤 범주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연에 대한 가치는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이 했던 그 선택, 둘이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전부 실패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둘이 그 관계를 지속해서 백년회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두 사람들이 함께 가지 못할 뿐이지 각자의 인생을,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야 하고 또 새로운 배우자를 찾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부족했던 관계 속에서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되짚어 보면서 자신을 직면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 사람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의 어떤 점이 나의 어떤 점과 그렇게 부딪혔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혼 후에 전 남편과 이제 사이가 굉장히 편안해졌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서로 배우자에게 갖는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더니, 굉장히 그것만 아니라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되게 좋아하는 점들이, 좋은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르렀던 관계인데, 결혼 생활 중에 어떤 서로의 미숙함,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조율해서 결혼을 유지를 못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혼 후에 편안한 관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서로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상대가 생겼을 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상대가 너는 이러이러한 거는 좋았는데 이러이러한 거는 굉장히 상대를 힘들게 했어 라는 걸 이야기를 해줬을 때 굉장히 제가 이해가 잘 되었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랬었다는 거가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 부부로서 살았던 내 상대 배우자는 나에 대해서 내가 미처 모르는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건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우정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제가 알게 된 것이 관계를 끝날 때 최대한 예의 바르게, 그 다음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원튼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아이 때문에. 자주 봐야 하는 상대가 나의 어떤 좋은 조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둘이 서로 미숙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둘이 서로 나누면서 둘이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만남을 잘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내가 불행하게 그 결혼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과 조율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 자체를 폄하하고 그 사람 자체를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하는 걸 하지 않으면 그냥 그들은 둘이 서로 맞지 않아서 결혼을 유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지 제 인격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빌미를 제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서로 소중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칭찬들을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사건 또 어떤 상황을 지나면서 완전히 평화돼서 아무것도 그 사람 좋은 게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간 본연을 막 훼손하는 그런 저를 보는 것은 어느 누구도 즐거워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내 안에 굉장히 큰 쓴뿌리를 갖게 하고 또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새 관계를 만들어 갈 때도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어떤 선입견 또 어떤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으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을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어떤 선입견 또 어떤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으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을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지레 짐작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집중하고 몰입했던 관계
관계였어요, 결혼이. 그런데 그 큰 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그리고 그 관계가 그냥 다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맞추지 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자체, 나쁜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는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내 무의식 안에 깊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하신다면 한때 소중했던 관계가 최악의 관계가 되지 않고 평범한 관계, 좋았던 것도 추억할 수 있는 관계로 남는 게 얼마나 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내 자신이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 맺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요. 처음에 상대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관계가 깊어지는 거, 그 다음에 관계가 깊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떤 희생, 배려, 인내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는 거죠.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고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끝은 항상 상대가 나쁘다, 상대도 나를 나쁘다로 끝낼 수밖에 없어요. 시작을 너무 잘 했을 테니까 호감을 주고받고, 그런데 그 호감을 지속시키지도 못했고 지속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잘 끝낼 수도 더더욱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까지 했던 소중한 존재가 중간에 관계를 서로 잘 조율하는 그것에 실패를 해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에 이 관계를 미워하지 않는 관계, 서로 어떤 나쁜 감정의 찌꺼기는 남기지 않는 관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관계로 끝을 한번 잘 내보시면 새로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 때도,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할 때도,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장으로 서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로 노력을 하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꼭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꼭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살아가야 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한 관계의 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5번째로는요, 지금 이 관계는 상대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거나 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볼 일이 없어 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의 많은 경우에,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계속 봐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안 보고 산다는 것은 서로에게 힘들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남아있는 자녀, 그리고 그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모두에게 너무나 괴로움을 주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또 상대 배우자도 그런 감정으로 헤어지게 되면 그 모든 나쁜 영향력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헤어지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도 이미 충분히 상처를 받았어요. 받지 않아야만 하는 상처를 이미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래도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아이가 자신의 자리에서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 주어야 하는 그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부부가 나쁜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한쪽 부모만 관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이미 반쪽의 어떤 지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양쪽 부모를 왕래를 하게 되는 상황은 사실 이쪽에서 저쪽을 욕하는 소리, 저쪽에서 이쪽을 욕하는 소리, 그러면서 중간에서 아이가 눈치 보고, 또 엄마나 아빠는 자신의 어떤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자기 존재를 긍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꼭 부부가 어떤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조력자의 상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상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서로 좋은 시간, 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력자, 지금 둘이 책임져야 할 자녀가 있고, 또 친구들을 공유했을 수도 있죠. 가족들이 있고요. 그런 관계들을, 우리와 관계됐던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잘 헤어지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선택을 실패로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한 귀한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쓴뿌리를 갖고 트라우마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다시 마주치게 될 이 사람, 또 한때는 굉장히 소중했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정원에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 또 여러분들의 들끓는 감정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